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제3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유속은 10m/min, A와 B의 거리는 400m이고 A 지점의 BOD는 6.0mg/L, B 지점의 BOD는 5.9mg/L일 때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시오. 단 상용대수 기준이며 1차 반응식을 이용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팁에 있는 것처럼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여기서 C0는 초기 농도죠.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는 상용대수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을 사용하는 자연대수잖아요. 그렇지만은 상용대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용대수를 기준을 했을 때는 ln 대신에 log라는 기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대수 기준 1차 반응식은 log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거리 나누기 유속입니다. 지금 거리가 400m, 유속이 10m/min이에요. 그러면 400m 나누기 10m/min, 여기서 분을 day로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T라는 시간은 0.0278 day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상용대수 기준에서 1차 반응식에 대입을 하면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죠? 6.0mg/L가 초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9mg/L가 T시간 후의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C0에 6.0mg/L, CT 자리에 5.9mg/L, 그리고 시간은 1번에서 계산을 했죠. 0.0278 day.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탈산소 계수, 여기서 탈산소 계수는 K라는 기호를 씁니다.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0.26/day. 시간이 day면 K는 per day. 따라서 시간과 K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 1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1차 반응식을 이용한다는 게 1번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A 도시의 인구가 10년 동안 3.5배 증가되었다.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연간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시오. 그럼 먼저 등비급수법을 이용을 해서 인구를 추정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등비급수법은 Pn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Pn이라는 것은 뭐냐면 N년 후의 추정 인구수죠. P0는 현재 인구수,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율,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설계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서 10년 후에 3.5배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PN이 인원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배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PN이 3.5배가 되고 3.5배라는 PN은 P0 현재에 비해서 3.5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P0는 1배, 그리고 PN은 3.5배, N이라는 설계 기간은 10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R이라는 인구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0.1335가 나왔어요.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죠? 그렇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13.35%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산소 포화 농도 9mg/L 된 하천에서 T가 0일 때 용존산소 농도가 5mg/L라면 36시간 흐른 후에 하천의 하류 지점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를 계산하시오. BODU가 최종 BOD죠. 10mg/L, 탈산소 계수 K1은 0.1/day, 제폭기 계수 K2는 0.2/day, day-1은 per-day와 같죠. 상용대수 기준. 자,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하라는 것은 밑수를 10을 사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DT를 알아야 되죠. DT 구하는 공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DT는 K1 곱하기 L0 나누기 K2 마이너스 K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T예요. 그래서 지금 밑수를 10을 사용한 이유는 상용대수를 기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밑수를 10을 사용했고, 자연대수를 기준하게 되면 밑수는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천 자체 내에서. 지금 이 지점이 T가 0일 때, 그럼 T가 0일 때 포화농도가 CS. 그래서 산소의 포화농도는 어느 지점이든지 동일합니다. CS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뭐가 있죠? 초기 산소 부족 농도. 그래서 초기 산소 부족 농도가 D0예요. 그럼 초기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포화 농도에서 지금 T가 0일 때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T가 여기서 지금 36시간. 자, 36시간을 우리가 데이로 계산하니까 1.5데이가 됐어요. 그러면 1.5일 후에 하천의 산소의 농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T가 1.5일이니까 1.5일 후에 산소의 부족 농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CS라는 값이 있죠. 포화 농도. 그래서 36시간, 다시 말해서 1.5일 후에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를 C라고 나타내면 CS-DT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DT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우리가 초기 산소 부족 농도 D0를 계산하겠습니다. D0는 CS, 포화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9mg/L. 그럼 T가 0일 때 하천의 산소 농도는 5mg/L. 그래서 9mg/L 나누기 마이너스 5mg/L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D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할 때 4mg/L를 D0에 대입하셔도 되고 9mg/L 마이너스 5mg/L를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T라는 시간을 데이로 고쳐야 되니까 36HR, hour를 데이로 고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36시간에서 24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1.5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따라서 T는 1.5데이가 되겠죠? 따라서 산소 부족 농도 DT 구하는 식에 K1, 지금 K1이 얼마죠? K1이 탈산소 개수 0.1/day. 자, 그리고 K2는 0.2/day. 그래서 K1 자리에 0.1/day, K2 자리에 0.2/day를 쭉 대입을 하세요. 자, 그리고 L0라는 값이 뭐죠? 최종 BOD. 최종 BOD가 BODU가 되니까 10mg/L가 L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0 자리에 10mg/L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D0, 초기 산소 부족 농도 자리에 포화 농도 9mg/L, T가 0일 때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가 5mg/L. 그래서 9-5mg/L를 대입을 해서 K1 자리에 0.1/day, K2 자리에 0.2/day, T 자리에 1.5day를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DT 2.5일 후에 산소의 부족 농도가 4.0723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1.5일 후에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포화산소 농도 9mg/L 마이너스 얼마죠? 산소 부족 농도 4.0723mg/L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1.5일 후에 하천의 DO 농도는 4.93mg/L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3번에서는 지금 T가 0일 때와 T가 1.5일일 때의 지점을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문제를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평균 급수량이 450L/in일, 인구수 10만 명, 급수보급률은 0.9이고 최대 급수율은 평균 급수량의 1.5배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을 계산하시오. 2번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계산하시오. 3번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을 계산하시오. 단 중소도시 기준이며 최대 급수량의 1.5배이다.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계획 정수량은 얼마로 하여야 하느냐. 자,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을 미터의 삼성/day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 급수량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450리터 per 인일, 리터를 리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450리터는 0.45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0.45 미터의 삼성 per 인일. 여기서 인구수를 곱합니다. 인구수가 몇 명이냐? 10만 명. 자, 그리고 10만 명을 곱하게 되면 평균 급수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급수 보급률이 몇 프로냐 하면 90%예요. 0.9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1일 평균 급수량은 0.45 미터의 삼성 per 인일. 여기에 인구수와 급수 보급률을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500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됐어요. 두 번째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최대 급수량은 평균 급수량의 몇 배? 1.5배. 그러면 1번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계산은 4500m의 삼성 per day에 얼마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1.5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6750m의 삼성 per day라는 최대 급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 급수량을,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하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최대 급수량이 얼마가 되느냐?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최대 급수량이 1.5배예요. 그러면 최대 급수량이 2번 6750이잖아요. 여기에 얼마를 곱하죠? 1.5를 곱하게 되면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은 91,125m의 삼성 per day가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번의 문제에서는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인데 왜 day로 계산하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정답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묻는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을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터의 삼성 per day로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계획 정수량은 얼마로 하여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획 정수량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급수량을 기준할 것이냐 최대 급수량을 기준할 것이냐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기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평균 급수량과 최대 급수량 중에 어떤 값이 크죠? 그렇죠. 최대 급수량이 크죠. 그래서 최대 급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 정수량은 최대 급수량이 되는 675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공장의 COD가 850mg per 리터, SCOD가 370mg per 리터, BOD5는 465mg per 리터, SBOD5는 215mg per 리터, TS는 1665mg per 리터, TSS는 385mg per 리터, VSS는 315mg per 리터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K는 BODU, 최종 BOD 나누기 BOD5는 1.5의 값을 가진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2일 후에 남아있는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그리고 3번, 용해된 고용물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4번에 NBD-COD. NBD-COD는 분해가 불가능한 COD를 계산하는 거죠. 5번에 NBD-VSS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히 하나씩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탈산소 계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BOD5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BOD5 공식에 보면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라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해주느냐 하면 K1이라는 탈산소 계수가 있죠. 이 K1이라는 탈산소 계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U 나누기 BOD5가 1.5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BODU를 왼쪽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BOD5 나누기 BODU는 1-10의 마이너스 K1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단서에 보면 BODU 나누기 BOD5가 얼마죠? 1.5.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이 값을 만들려면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1.5를 역수를 취해준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5분의 1을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는 BOD U 나누기 BOD 5인데 지금 식에서는 BOD 5 나누기 BOD 6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를 역수를 취해줬습니다. 는 1-10에 마이너스 K1 곱하기 T가 5일이니까 5일을 대입했어요. 따라서 K1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10의 x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의 역수가 되는 값이 로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취해줬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값을 왼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오른쪽으로 옮기죠. 그런 다음에 10의 x를 없애주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식을 한번 제가 서술을 해볼까요? 자, 왼쪽으로 간 식이 10의 마이너스 k1 곱하기 5는 1 마이너스 1.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0을 없애면 k1 곱하기 5는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1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k1은 로그 1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5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095%대이라는 K1 탈산소 계수를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일 후에 남아있는 BOD의 농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BOD 농도라는 것은 잔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잔존 공식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2일 후에 남아있는 BOD 농도예요. 그래서 BOD2는 BOD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죠. 잔존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죠? BODU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BOD5 농도 나와 있고 K1 탈산소 계수 계산했잖아요. 따라서 BOD5 공식,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에서 뭐를 계산하죠? BODU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BODU를 계산하기 위해서 BOD5의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465mg/L. K1은 0.095%, 그리고 BOD5니까 오일 BOD.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BODU는 699.2118mg/L가 나왔어요.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K1은 0.095%, T는 2일 BOD니까 2를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BOD2는 451.4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해된 고형물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용해된 고형물의 농도는 TDS입니다. 반면에 용해되지 않은 부유 고형물은 TSS죠. 그러면 TDS라는 총용존 고형물과 그리고 총부유 고형물 TSS를 합치면 총고형물 TS가 돼요. 그러면 용해되는 고형물 TDS는 총고형물 TS에서 총부유 고형물 TSS를 빼주면 되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TS가 얼마죠? 1665mg/L예요. 문제 조건에 보면. 자, 그리고 TSS는 용해되지 않는 총고형물은 TSS가 되니까 TSS는 385mg/L로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S라는 1665에서 TSS라는 385를 빼주면 1280mg/L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NBD-COD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NBD-COD라는 것은 우리가 분해되지 않는 COD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COD, BD-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NBD-COD를 합쳐서 우리가 COD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NBD-COD는 COD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NBD-COD는 COD에서 BD-COD를 빼주면 돼요. BD-COD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COD니까 BODU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BD-COD 자리에 BODU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ODU가 없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단서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OD-BODU는 BOD5 곱하기 K 값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COD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850mg/L. 그죠?
자, 그리고 BOD5가 465mg/L. 그리고 K 값이 지금 BODU와 BOD5의 B가 K거든요. K가 1.5가 됐죠. 여기서 K는 탈산소 계수, 여러분들이 계산한 탈산소 계수 아닙니다. 자, 그리고 BODU를 여러분들이 계산한 BODU를 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COD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상관관계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COD가 850mg/L고 BOD5가 465mg/L, K 값이 BODU 나누기 BOD5가 K가 되니까 1.5. 그래서 152.5mg/L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MBD-VSS를 계산합니다. MBD-VSS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MBD-VSS는 VSS 곱하기 MBD-ICOD 나누기 ICOD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BD-ICOD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MBD-ICOD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I만 붙이면 되거든요. MBD-COD에서 I를 붙이고 BD-COD에서 I를 붙이면 되고, 그죠? COD에서 I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ICOD에서 I, BD-COD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BD-COD라는 것은 BODU하고 똑같죠? 그래서 I, BODU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I, BODU는 I, BOD5 곱하기 K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ICOD는 COD에서 SCOD. I는 불용성, SCOD는 수용성, 용해성이죠. 그러면 전체 COD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850이에요. 그 다음 SCOD, 용해성 COD가 얼마냐면 370이에요. 그럼 이 차가 뭐가 되는 거죠? 비용해성 COD가 되는 거죠. 480mg/L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80mg/L가 이제 ICOD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IBODU를 계산합니다. 그럼 IBODU라는 것은 IBOD5 곱하기 K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IBOD5라는 것은 뭐냐면 BOD5에서 용해성 BOD5를 빼주면 돼요. 그죠? 얘는 비용해성 BOD5니까. 그래서 BOD5가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465mg/L. 그리고 SBOD5가 215mg/L. K가 1.5. 그래서 IBODU가 375mg/L가 됐어요. 그러면 MBD-ICOD를 계산할 수 있죠. MBD-ICOD는 여러분들이 ICOD 얼마죠? 480. 그리고 IBODU 얼마죠? 375. 그래서 105mg/L가 된 거죠. 그러면 VSS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얼마로? 315mg/L로. 그 다음에 MBD-ICOD 계산했죠? MBD-ICOD는 105. ICOD 우리 계산했죠? 480.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MBD-VSS는 68.91m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부터는 순차적으로 3번, 4번, 5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용해성이냐 비용해성이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BODU가 MBD, COD란,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유역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인 지역에서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리식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관거 길이가 1000m인 하수관의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시오. 단 강우 강도 I는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 유입 시간은 6분, 유출 개수는 0.7, 관내의 평균 유속은 1.5m/s이다. 자, 그럼 우리가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I 곱하기 A죠. C라는 것은 유출 개수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유출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유출 개수는 0.7이에요. I라는 강우 강도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A라는 면적은 제곱킬로미터로 문제 조건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면적이 이 값을 헥타르로 고쳐요. 그럼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면 되겠죠. 대신에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강우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달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왜? t라는 값이 유달 시간이기 때문에. 자, 유달 시간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이에요. 유화 시간은 안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유화 시간은 길이 나누기 유속. 그럼 문제 조건에서 길이가 1000m.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관내 유속이 1.5m/s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라는 유달 시간이 분이니까 세크를 분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유입 시간 6분, 길이가 1000m, 나누기 유속이 1.5m/s.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 그럼 유달 시간이 17.11미니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t에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강우 강도 i는 3660 나누기 17.11미니처, t라는 유달 시간이죠. 플러스 30을 하게 되면 강우 강도는 77.6905ml/h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단위를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유달 시간을 분으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강우 강도 i는 ml/h로 산출이 되게끔 식에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A라는 면적은 헥타르를 쓴다고 그랬죠.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 따라서 1.5제곱킬로미터에 100을 곱하게 되면 150헥타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면 360분의 1 곱하기 C라는 유출 계수가 0.7, I라는 강우 강도가 77.6905ml/h, A라는 면적이 150헥타르.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2.66m의 삼성/s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수 유출량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7번, 자유 지하수층에 지름이 0.5m인 우물을 만들었다. 양수전의 지하수는 불투수층 위로 20m였고 투수 개수가 0.6m/h일 때 양수할 때 양수정으로부터 10m와 20m 떨어진 관측정의 수위 저하는 각각 2m와 1m였다. 이 대수층의 양수량을 미터의 삼성/h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양수량 구하는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수량 Q 구하는 공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 곱하기, 파이는 계산기에 있죠. 3.14. K라는 것은 투수 개수, 그리고 H2는 양수 높이, H1도 양수 높이죠. 그래서 팁에 있는 것처럼 H2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양수전의 지하수는 불투수층 위 20m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RH2는 20m 마이너스 수위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H2는 수위 저하가 각각 2m와 1m가 되기 때문에 H2는 20m 마이너스 1m가 돼요. 자, 얘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고, 이게 각각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되니까 얘가 H2를 계산했을 때 들어가고 얘가 H1을 계산했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H1 같은 경우에서는 20m 마이너스 2m, 그리고 H2는 20m 마이너스 1m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전체를 H2라는 양수 높이를 계산했을 때는 2의 값이니까 두 번째 값을 빼는 거예요. 20m 마이너스 1m. H1은 20m 마이너스 2m 값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ln 나누기 ln, R2 나누기 R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2라는 값이 양수전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양수전과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양수전과의 거리가 10m고 20m예요. 그럼 10m가 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R1, 20m가 두 번째 나와 있으니까 R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 파이라는 값은 계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K라는 투수 개수가 0.6m/h입니다. 자, 그리고 H2라는 값이 H2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H2는 20m에서 H2 20m에서 두 번째 값 1m를 빼서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H1은 20m에서 2m를 빼요. 2m를 빼서 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2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m, H1이 18m, 각각이 2m와 1m를 빼니까 그래서 제곱을 취해 주시고
나누기 ln, R2라는 값이 20m, R1이 10m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양수량은 100.6이 m의 33/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조건에서는 양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공식을 이번에는 안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한 번 안 주어지면 다음에도 안 주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계산 공식에 들어가 있는 H2, H1, R2, R1의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CD가 카드뮴이죠. 자, 카드뮴 2+가 함유된 산성 수용액에 pH를 증가하면 카드뮴이 침전물로 형성되어서 제거된다. pH가 11인 경우에 수용액 중에 카드뮴 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수산화 카드뮴의 용해도 적은 3.0 곱하기 10-15성, 카드뮴의 원자량은 1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용해도적 KS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반응식은 수산화 카드뮴은 카드뮴이 2가고 OH-가 1가짜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CD2 플러스 2OH-로 전리가 되거든요. 그럼 용해도적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이온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뮴 그리고 OH-, 여기서 OH-의 개수는 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가 되니까 지수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용해도적 KSP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카드뮴의 농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OH-의 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OH-는 문제 조건에서 지금 pH가 주어졌어요. pH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11. 그럼 POH로 바꾸려고 하면 POH는 14에서 pH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14에서 pH, 주어진 pH 11을 빼면 3이 됐어요. 따라서 OH-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리터잖아요. 그래서 pH가 3이니까 OH-는 10의 마이너스 3성 몰/리터가 되는 거죠. 이 값을, 자, 여기에서 CD 카드뮴 이온으로 정리를 해요. 카드뮴 이온을 정리한 다음에 KSP, 용해도적의 값이 지금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 나누기 OH-의 농도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죠? OH-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 몰/리터의 제곱. 따라서 카드뮴의 농도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몰/리터가 나왔어요. 이 몰/리터를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몰/리터 1몰은 원자는 원자량, 분자는 분자량이잖아요. 카드뮴은 원자로 주어졌으니까 카드뮴의 원자량 112g이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폴 없었어요. 자, 그리고 g을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로 고치죠? 마이크로그램으로 고쳐야 돼요. 여기에서 자, 마이크로그램으로 단위를 고칩니다. 그러면 1마이크로그램은 1g은 10의 6성 마이크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3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pH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pH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용해도적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해도적 식 구하는 식. 그래서 2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단위만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니까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토양 세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토양의 입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유효 입경과 균등 계수를 계산하시오. D10, D30, D60은 각각 통과 백분율의 10%, 30%, 60%에 해당하는 입자직경이다. D10은 0.25mm, D30은 0.60mm, D60은 0.90mm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D10을 뜻하죠. 그래서 D10은 0.25mm.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균등계수라는 것은 D60에서 D10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D60이 0.90mm, D10이 0.25mm, 따라서 3.6이라는 균등계수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공률계수입니다. 따라서 공률계수라는 것은 D30의 제곱 나누기 D10 곱하기 D60. 그래서 여러분들 팁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유효입경 D10, 균등계수 D60에서 D10을 나눈 값, 공률계수는
D30의 제곱에서 D10 곱하기 D60을 곱해서 나눈 값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러치 고형물의 초기 농도가 3만 mg/L를 농축조에서 농축시킨 설러치의 고형물 농도를 75,000mg/L로 하려면 농축조에서 소요 시간을 다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계면의 높이와 정치 시간 또는 농축 시간이 주어졌죠. 자, 우리가 고형물의 농도 75,000mg/L가 되는 설러지의 계면 높이를 계산을 하는데, 계면 높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초기 농도 나누기 농축 후의 고형물의 농도의 초기 수면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형물의 초기 농도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3만 mg/L. 그리고 농축 후의 농도가 얼마냐? 여기서 농축하는데 75,000mg/L로 농축한다고 그랬으니까 75,000mg/L예요. 자, 그리고 초기 수면 높이, 초기가 시간이 제로일 때니까 제로일 때 계면 높이는 100cm입니다. 그러면 40cm가 나왔어요. 자, 따라서 75,000mg/L로 농축 후에 소요 시간을 계산했으니까 그때 계면 높이가 40cm가 나왔거든요. 그때의 시간이 정답이 되는 거죠. 몇 시간이 되는 거죠? 4시간. 따라서 정치 시간은 4시간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희석수를 가해서 4배로 희석해서 20도씨 항온조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이 시료의 불안전에 측정한 용존 산소량은 8mg/L였고 5일간 불안 후에 측정한 용존 산소량은 4mg/L였다. 식종물질로서 BOD 10mg/L인 하천수 10%를 가해서 식종 희석수를 조제하였다.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식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 BOD 농도는 D1-D2 곱하기 희석 배수 P로 계산하죠. 반면에 식정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D1-D2 마이너스 B1-B2 곱하기 F 전체 곱하기 P가 되는 거예요. 자, D1-D2는 우리가 우리가 식종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D1이라는 값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불안전이죠. 불안전에 측정한 용존 산소량 8mg/L가 D1이에요. 자, 그리고 5일간 불안 후에 측정한 용존 산소량 4mg/L가 D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는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예요. 자, 식종 희석수를 사용했을 때 지금 식종 물질로서 BOD가 10mg/L, 이 값이 P가 되는 거죠. P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천수를 10%를 가해서요. 그럼 식종 희석수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B2는 10mg/L에 하천수가 10%니까 식종 희석수는 90%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B2는 10mg/L 곱하기 0.9가 되는 거죠. 그리고 F라는 것은 식종 희석수. F라는 것은 희석 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희석 배수가 문제 조건에서 4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F는 4-1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3이 F가 되는 거죠. P라는 희석 배수는 당연히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서 D1은 8mg/L 그리고 D2는 4mg/L B1은 10mg/L B2는 안 주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10mg/L 곱하기 0.1을 하시면 안 돼요. 0.9가 B2가 됩니다. B2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F는 희석 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P 희석 배수 4 따라서 계산하면 13.0mg/L예요. 팁에서는 각각의 용어를 설명을 해놨는데 용어를 보면 더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위주로 문제를 보면서 B1, B2, 그 다음에 D1, D2, F, P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그림에서 주어진 기호를 이용해서 보넬로이드 모델의 미분 방정식을 쓰시오. 자,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유량이 Q, 미터의 삼성퍼연입니다. 인부하량 J, 킬로그램/연, 그리고 반응조에서는 반응조의 부피 V, 농도 C, 침강계수 시그마, 침강시간 T, 그리고 출구의 유량. 따라서 미분 방정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미분 방정식은 부피 V 곱하기 DT분의 DC는 J, 인부하량 J 마이너스 유량 Q 곱하기 농도 C 마이너스 침강계수 시그마 곱하기 부피 V 곱하기 농도 C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 값은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적정법,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 농도 계산식을 쓰고 각 인자를 설명하시오. 자, 농도 계산하는 식은 P-A 곱하기 F 곱하기 1000 나누기 V 곱하기 0.2. 자, 이 문제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필기에서는 약식으로 고쳐서 드린 것, 풀기 쉽게 약식으로 만들어준 것도 있잖아요. 그 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자, 여기서 A라는 것은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 0.005몰의 양, 그리고 B라는 것은 시료에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 0.005몰의 양, 그리고 F라는 것은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농도 계수, 다시 말해서 팩트가 되는 거죠. V라는 것은 시료의 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상당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는 출제를 하지 않다가 다시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폐수 속의 입자와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침전 과정 4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자, 1형 침전을 독립침전, 2형 침전은 응결이나 응집침전, 3형 침전은 지역침전, 간섭침전, 방해침전, 4형 침전은 압축침전이나 압밀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1, 2, 3, 4형 침전에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침전의 이름을 1개 정도씩만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1형 침전. 1형 침전은 우리가 독립침전이라고 합니다. 고형물의 농도가 낮죠. 고형물의 농도가 낮은 현탄액 속의 입자가 등 가속도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서 침전되는 침전을 독립침전 또는 1형 침전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2형 침전이라는 것은 응결 또는 응집침전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농도가 낮은 현상에서 침전 중에서 입자들끼리 결합을 해요. 입자들끼리 결합하고 응집하는 형태를 응결침전, 응집침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3형 침전, 지역, 간섭, 방해침전이라고 하는데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를 해요.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하게 되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면서 활성설러치 공법의 최종 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일어나는 침전을 3형 침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4형 침전은 압축이나 압밀 침전이라고 하는데 입자들은 농도가 너무 커서 입자들끼리 구조물을 형성해요. 자,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자들은 압밀에 의해서만 생기는 고농도 부유액에서 일어나는 침전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형태다. 따라서 1형, 2형, 3형, 4형 침전을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활성설레체 공법으로 부유 고형물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기존의 공법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고도 처리 공정이 필요해서 처리 공법을 검토할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법 3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유 고형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과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상분리법이 들어가고 그리고 MBR 공법. MBR 공법은 막분리 활성설러치법이라고 합니다. 여과법, 부상분리법, MBR 공법.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기법 중에서 매트릭스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이 문제도 처음 출제됐어요. 자, 매트릭스 분석 기법은 2가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호작용 매트릭스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어 영향 매트릭스법이 있어요. 이 2가지를 합쳐서
매트릭스 분석기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상호작용 매트릭스법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항목과 영향을 일으키는 주요 행위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상호작용 매트릭스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업활동과 잠재적 역량 사이의 상호관계를 서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어영향 매트릭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트릭스 분석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소화물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수중에 물속에 존재하는 질소의 형태는 유기, 무기 두 가지죠. 그래서 유기질소화합물과 무기질소화합물. 1번, 2번에 유기, 무기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갈로에 보면 2번 질소화합물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유기성 질소화합물, 2번은 무기성 질소화합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무기성 질소화합물은 세 가지로 존재해요. 질산이온이 주어졌죠. 그럼 질산이온 앞에 아질산이온, 아질산이온 앞에 암모니아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암모니아, 4번은 아질산이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기성 질소는 암모니아, 아질산이온, 질산이온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폭기량, 공기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길게 되면 질소는 주로 산소가 많기 때문에 NO3, 질산이온으로 주로 산화분해가 된다는 거죠. 산화분해가 된다는 것은 질산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펌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이 수격작용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수격작용이나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원인과 방지책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인에 보면 관내의 관내의 액체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의 큰 압력 변화로 인해서 생기죠. 자, 그리고 펌프를 급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게 수격작용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죠. 액체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에 큰 압력 변화로 생긴다든지, 펌프를 급정지시켰을 때 수격작용이 생기고, 방지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펌프에 플라이힐을 붙입니다. 그리고 토출관 쪽에 조압수조를 설치를 해서 수격작용, 워터해머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지책은 여러 개 중에서 두 개만 제가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교재를 만들고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입니다. kwe7002@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한 번에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력도 좋아지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영상 자체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합격의 키를 쥐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